안녕하세요.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국지적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순정품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날씨가 쌀쌀해질 때에 자동차 의자가 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분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을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돈을 조금만 더 주면은 그런 옵션을 장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그 자동차 옵션에 열선 시트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다른 그 기능까지도 많이 들어있으면서 가격이 무척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고민에 빠지게 됐고 열선 시트만 구입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동차 회사의 이런 전략은 묶음 판매 전략, 영어로 하면 번들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묶음 판매는 보통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격 전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중요한 점은 묶음 판매는 독점력이 있을 때만 펼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묶음 판매는 분명히 독점력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선 시트, MP3 플레이어 이런 제품들이 독점적인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묶음 판매를 단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국지적 독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지적 독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선 독점이 아니지만 어떤 개별적인 상황, 아주 국지적인 상황에서는 독점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로컬 모노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들면 MP3 플레이어는 분명히 독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동차에 장착될 수 있는 MP3 플레이어는 독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에게는 순정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정품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자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정품은 늘 독점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지적 독점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하시는 커뮤니티에서 파는 도토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토리 하나에 100원씩 하시죠. 그런데 그 도토리가 100원이라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왜 50원에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왜 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지적 독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토리가 아니라 밤이나 호두나 땅콩을 다른 사이트에서 아무리 사와 봐야 이 사이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도토리에 대해서는 국지적 독점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토리의 판매량과 그리고 판매 가격을 이 기업은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국지적 독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독점은 특히 운영체제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게 바로 이 국지적 독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국지적 독점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을 해가려고 하는 기업이라면 좀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나서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서 오랫동안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순정품을 스스로 생산하거나 자기 자회사에서 생산하도록 해서 독점화시키는 대신에 그 순정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 기업에게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소스 코드를 개방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자신에게 잘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독점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면 기업들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후생을 얻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국지적 독점이라는 용어 오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